시간이 돼가지고 저희 바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봄스레비시학원 수학학원장 김성민입니다. 매년 이렇게 설명회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년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새로 뵙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난해에 제가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똑같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직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난 작년에 10월에 제가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측이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쯤에서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복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어느 정도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준비를 해야지 우리 학생들이 좋은 입시 결과를 얻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1년 후 예측과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과목 1등급이 10배 폭증을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신이 난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라고 하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람들을 호도하는 기사들이죠. 뭐냐면 사실 9등급제에서 1등급에 4%라고 하면은 5과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0.04에 5제 곱하기 때문에 10.24에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확률이 나옵니다. 얘를 5등급제로 바꾸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은 100배 정도가 나와야지 사실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단순 기준으로만 해도 100배는 되어야지 하는 것을 10배가 늘어났다고 아직 입시가 아수라판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아닌데 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요즘 SNS 하시면은 너무 많이 보고 계시죠. 2040년도에 수능이 폐지된다라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서울시 교육감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난 바도 없고요. 국교위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예측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예측들에 비해서 올해에 나온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했던 영상을 실제로 여기서 참관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제 그 영상 링크를 한번 다 보내드렸잖아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셨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작년에 제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가 왜 생겼냐? 자, 미래 사회에서는 지금 같은 획일화된 교육 과정으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은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하지 말고 개별화된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로 좋은 말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선택권,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등급 때문에 등급 잘 받고 싶어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자라고 해가지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뀐 게 없어졌죠. 그 중간에 정권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절대평가였던 선택 과목도 전부 다 상대평가가 되어버리고 절대평가는 병기를 하겠다, 수능은 어떻게 바뀌겠다 해가지고는 사실상 저는 그때부터 고교학점제 말하는 말 자체를 잘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했고요. 수능이 너무 변별력이 약해졌다. 공통 과목으로만 수능을 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심화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대학에서는 도무지 수능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생겼던 것이고, 자, 다시 결론적으로 내신도 뭔가 믿기 힘들다. 수능도 뭔가 믿기 힘들다. 따라서 어떤 거 하나만으로는 학생을 온전히 평가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겠구나. 그게 어떤 전형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좀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저 기준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요. 이 학생부 교과에서도 그냥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지난해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수능만 갖고 뽑지는 않을 것이다. 수능을 갖고 그리고 학생부 평가라든가 면접 같은 것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자, 내신도 준비해야 된다.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 차별화된 학생부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 목표를 제발 좀 설정을 해라. 우리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자. 현실만 갖고 놀자면 현실은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가지고 학과 설계가 가능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특도 만들 수 있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미리 선택을 좀 하자. 애들이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가 사실 80%거든요. 학생들 보면은. 그 80%면은 그래 그러면 그냥 적절하게 뭐라죠? 그냥 전략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학과를 정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일단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인서울이 목표거든요. 왜 인서울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는 서울로 모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가 드렸던 3가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자, 5등급제 쇼크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등급제 쇼크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대학에서는 어떤 것들로 평가 기준을 만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 미래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촘촘하게 해야만 한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던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채점을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채점을 할게요. 여기서 지금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는데 그 채점을 결과를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후 데이터가 보여준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1번 첫 번째 뭐라고 했었냐면은 등급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그건 어디에 해당하냐면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1등급, 전과목 1등급이 너무나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어요. 한 5%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혹시 결과 나온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이거 선물은요. 저희 아들이 화가예요, 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굿즈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몇 %일까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역 2.09, 경기 1.74, 부산 2.07 여기 3군데에서만 발표를 했어요. 이 3군데에서 발표를 한 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발표 나오고 나서도 이 관련한 자료들을 정말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렸어요. 저는 한 5% 정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서울대를 갈 애들하고 나중에 예를 들면 한양대, 중앙대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지금 현재 충분히 갖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자, 지금 이제 원래 원칙은 이거예요. 지금 한 학기를 본 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집합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하는 학생이 그렇게 이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도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상대평가 과목들이 쭉 늘어나요. 작년에 우리 2015 교육 과정에 비해서 절대평가가 없어지고 상대평가가 쭉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기하 이런 거 상대평가 안 나왔어, 등급 안 나왔던 거 지금 전부 다 나오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상대평가 과목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비율 자체는 굉장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평가 과목은 여전히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고, 이게 또 거기서 보다 보면은, 자, 2, 3학년 선택 과목으로 갈수록 이제는 수강생 감소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 1학년 때는요, 전부 다 들어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동일하게 듣는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2, 3학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강생들이 감소하게 되죠.
10% 안에 들어가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3학년까지 가면요, 이제 심화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등급 인원이 굉장히 계속 급감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테지만 지금 학생들은 교육 이런 심화 과목들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들어야만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안쪽이다. 그럼 등급 안 나오거든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들어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런 쪽에서도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한 명 1등급 이런 식이 될 거예요. 한 명까지는 아니겠죠. 2명, 3명 1등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위권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최상위권 기준입니다. 최상위권에서는 분명히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추정하기로는요, 자, 완전히 3학년 1학기 때까지 올 1등급 예상 비율은 상위 1% 미만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건 이 기존 9등급제로 보면은 평균 1.2등급, 1.2등급이면 서울대 합격권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갖추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예측이 아니라 나온 예측입니다. 그럼 한 과목 2등급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학기에 6과목 정도를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 정도는 2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균으로 치면 1.167 등급이 답니다.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할만하다는 겁니다. 최상위 대학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요, 안타깝게도 저의 첫 번째 예측은 많이 틀렸습니다. 안타깝게도라기보다도 저의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최상위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노려볼 만한 대학교에서 생각해 보기에는 여전히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하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 보게 될 것은 대학의 선택입니다. 우리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 2028학년도에 우리 고교학점제를 거친 아이들을 뽑을 것이냐, 요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선 나온 데가 없어요. 총 몇 군데가 나왔냐면요,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 이렇게 세 군데가 28학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뽑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서울대 좀 그냥 넘사벽인 학교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학교라고 한다면은 꽤나 우리가 많이 보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설명의 브로셔에도 나왔듯이 경희대가 쏘아올린 작은 공,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의 브로셔를 썼는데,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는요, 자, 수시에서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지금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학생부 100% 정성평가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경희대학교는 이건 진짜 미쳤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요,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서는요, 학생부 종합 서류형, 보통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면접형 서류형 중에서 이 서류형에서 뭘 했냐면요, 5등급을 미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1, 2, 3, 4, 5등급을요, 그냥 반영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뭘로 반영하느냐? 절대평가, A, B, C, D, 이 성취도만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은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서울대, 경희대, 건국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학교들에 대한 이런 2028학년도 학생들 어떻게 뽑을 것이냐가 아마 내년쯤 되면 우수수수 나오기 시작할 텐데, 여기서 몇 명 우리가 조금 알만한 네임드 대학교 몇 개들이 이런 녀석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고교학점제가 고교학점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교과입니다. 종합입니다. 여기서 서류 100%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지금 28학년도부터는요, 자, 3배수로 뽑는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고요. 대신 면접 30%를 심층 면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서울대는요, 이럴만 해요. 서울대 쓰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쓰겠어요. 이게 걔네들은 이게 수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지금 심화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학습 성취도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난 그거 안 보고 말겠다라고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내라서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너네 수능 공부할 시간에 학교에서 심화 과목 공부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에서 그것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파고들 겁니다. 요번에 서울대학교 면접 갔다 온 친구들 몇 명이 얘기를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들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무슨 물어보는 수준이요, 장난이 아니었대요. 과학고 영재고에서 맨날 그냥 그거 풀던 애들도 가가지고 막 버벅버벅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배웠냐? 너 지금 심화 과목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 심화 과목을 통해 가지고 니들이 뭔가를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앞에 쭉 깔려 있는 거 있죠? 전공, 연계, 이수 과목, 권장 과목. 이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공대를 지원하는데 물리학 2 이수하지 않았다. 어차피 물리학 2는 시험에 없어요. 수능에 없어요. 수능은 공통과학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너가 서울대 공대로 오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들이 진짜로 제대로 했어? 라는 것은 내가 면접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디 딴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뽑아줄게. 이런 느낌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사실은 좀 충격적인 건 이거죠.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파격적입니다. 석차 등급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서류형과 면접형이 있는데 그 중에 서류형은 1등급에서 5등급 그 수치를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은 다릅니다.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를 하는 거고요. 성취도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2등급, 3등급이어도 A등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했어, 그래, 잘 따라는 갔어 라고 해서 A등급 정도는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너 2등급, 3등급 아니어도 1등급 아니어도 2, 3등급이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 뭘 보겠다라고 한 걸 거야? 첫 번째는 선택 과목의 질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선택 과목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특 깊이 당연하죠. 선택 과목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선택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어라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실하게 학업을 했느냐. 성취도 A는 받아야 돼요. 여기서도 B 받으면 이건 큰일 나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취도 A 받을 정도의 학습은 네가 했느냐. 선생님들이 봤을 때 네가한테 A를 줄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은 했느냐는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기존 방식은 이랬어요. 어지간하면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등급 안 나오는 과목들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네오르네상스 전형, 서류형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취도만 내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1등급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과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혜택을 통해서 알려주고 성취도 A를 받은 다음에 충분히 내가 지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자, 모두가 A일 때 변별력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에는 세특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게 될 거예요. 세특을.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공 연계 과목이라고 하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의 세특은요 굉장히 중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시간 없으세요. 똑같은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세특을 좀 충실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부 몇몇 네임드 대학들에서 이런 방식의 어떤 입학 전형을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모든 대학이 이 길을 따를 것이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이제 여러 조사 기관에서 고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라는 안정장치는 포기하진 않습니다. 무려 84.6%에서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넣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대니까 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자, 내신 5등급제로 어느 정도 상향, 아주 최상위권이 아닌 우리가 흔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예를 들면 인서울 15개 대학 정도, 요 정도 대학에서는요, 이 5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화된 상황인 게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면 1등인 애하고 10등인 애하고는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두겠냐? 수능 최저라는 안전장치를 두겠다라고 하는 게 무려 84.6%였습니다. 이건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신이 무력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예요. 교과에서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정성평가까지도 하게 될 겁니다. 정성평가는 뭡니까? 학생부의 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등급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학생부에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어려운 과목을 했느냐, 그 어려운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 한양대는 나온 것은 아닌데요. 나온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교과 정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8 대입은 아주 이상적으로 서울대처럼 난 너의 한 것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겠어. 그리고 면접에서 그걸 나에게 증명을 해. 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때는 두 번째, 탐구력 중심, 이제 경희대 서류 방식 같은 경우죠. 최저 등급을 또 놓고 네 탐구 역량을 학생부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약간 이게 절충된 모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안 나왔어요. 제가 연세대, 서울,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뀌고 이제 입학 체제가 바뀔 때마다 보면은 서울대가 뭔가 하나를 딱 세웁니다. 그러면요, 연세대학교가 그 반대 깃발을 딱 세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이 싸우면 연세가 지거든요. 똑같이 뽑겠다고 하면 연세가 지니까 연세대는 그것과 조금 별개, 좀 다른 방식으로 입학 전형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그 사이 어딘가쯤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연세대학교가 또 나오고 또 여러 이제 인서울에 있는 유명한 네임드대학교들의 어떤 전형 절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모든 유형들이 어떤 게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수능 100% 시대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 정시 파이터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지금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요. 나 정시 파이터 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댕이를 그냥 그러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정시 파이터를 하겠다는 애들 중에서 실제로 정시에서 성공한 친구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근데 수능만으로도 되느냐? 아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생부도 보겠다. 이 학생부에서 우리 학생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보게 돼요.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들. 자, 서울대에서 100% 폐지했죠. 자, 주요 대학들도요, 경희대학교도 건국대학교도 정성평가를 전부 다 넣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 이제는 수능만 잘 본다? 절대 대학 좋은데 못 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혹시 좀 꼼꼼하게 들어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진짜 나는 정성평가 이런 것들 걱정되고 학생부 정말 끝날 것 같아가지고 수능만 열심히 하겠다? 검정고시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검정고시는 학생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수능밖에 못 보겠죠. 근데 대학에서 검정고시 뽑는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는요,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가 학생의 경쟁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사실 천안뿐만이 아니라 아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천안 관내에 있는 13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2025년도, 작년도 1학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배울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나눠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은, 이런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겠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앞에 거는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보면,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뒤쪽에 좀 넘겨보시면요. 그걸 제가 그냥 한 큐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느 대학 가려면은 어느 학과 가려면은 어느 학교가 이런 과목들이 잘 개설이 되어 있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전공 연계 이수 권장 과목입니다. 앞에 있는 책들 중에 파란색 책자, 이 파란색 책자는 지금 되게 웃겨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2028학년도 입학 모집 요강은 아니죠. 입학 전형 계획이 나온 학교는 3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요, 어지간한 대학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연계 이수 권장 과목은요,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전 대학에서. 결국에 이거 보겠다는 거죠.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쭉 보시고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를 갈 거야 지금 정하기는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보면은 어떤 계열을 가려면 이 정도의 과목은 이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좀 정리는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뭐 사진을 찍어 가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가 학생의 경쟁력이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요거는 권장 과목이잖아요.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이 아니에요. 거기 지원한 애들은 다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안 들었어. 그럼 난 떨어지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장이 아니라 거의 강제로, 거의 무조건 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마도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요, 공동교육과정이 있으면요, 무조건 참여하도록 하세요. 최대한 무조건 참여를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서울대 연고대를 1.4 정도 되는 친구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붙었거든요. 그 친구가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게 그 공동교육 과정에서 엄청나게 세특을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공동교육 과정에 내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난 저거 너무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안 개설됐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는 듣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들었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공동교육 과정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학별 권장. 아니, 모집 요강은 안 나왔는데 권장 과목은 다 나오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전형에서 과정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정은 결국 학생부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겠다는 거고, 그 학생부는 이 뒤쪽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 것이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배웠느냐? 왜 배웠느냐, 이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 스토리가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등급만 잘 받으면 됐잖아요. 등급만 잘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은 내가 이걸로 끝이다 아니고요. 기본 자격. 기본 자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에서 수학을 제외하고는 사실 너무 기초 과목만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 안 보잖아요. 기하도 안 보고요. 확률 같은 게 그걸로 보고 있는데 좀 뭔가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업 변별력, 어떤 그런 것들이 가려질까라고 했을 때 저는 수능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내신도 상위권을 변별력이 조금 더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 자격,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라, 최소한의 기본 자격 같은 요건으로 수능이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완벽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학에서는 분명히 이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까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로 그냥 뽑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확고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등급의 의미가 좀 바뀌죠. 예전에 1등급에는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었어요. 9등급제에서 1등급이라고 하면요, 1등급이야? 이런 무게감이 반드시 있었는데요. 지금 1등급이라고 하면요, 제가 처음에 애들을, 야, 몇 등급 나왔어? 해가지고 2등급 나왔더니, 잘했네. 잠깐만, 2등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따라서 이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니라 상위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 15개 대학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인원들. 그래서 인서울 15개 대학 하면 좀 이렇게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건동, 홍수 이쪽 라인 정도예요.
그 정도 라인이면은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9등급제에서 1.6 정도에서 1.9 정도, 그러니까 1점대 중반 있는 친구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최근 본 경우는 서강대부터 해가지고요, 국민대까지 갑니다. 너무나 격차가 생각보다 크시죠? 네. 이 정도 애들이요, 웃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촘촘하게 전국적으로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은 또 2.5에서 3점대는 되는 친구들이 또 골치가 아파집니다. 충남대 정도 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인서울에 조금 뭐 광명상가급으로 갈 건지 이런 걸로 또 골치가 아파지죠. 그때부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위권 변별력이 좀 감소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수능은 최상위권 변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은 공통 1학년 때 배운 것만 봐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미분이나 기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의 변별력도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학은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실력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지금,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겠다. 그 안에서의 스토리를 보겠다. 그 얘기가 그냥 줄줄이 계속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능 위주 전형 방식 설문조사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74%가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조금 근데 노이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부 쓰는 사람들이 이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영향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도적으로 높긴 한데, 그럼에도 대학 입학사정관들 분도 51.6%가 긍정적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사실 높을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51.6%만 긍정적이 됐을까요? 본인들이 할 게 많아집니다. 수능 점수만 보면 됐었는데, 이제 학생부를 보기 시작하려면 안 그래도 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부를 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 그럼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자,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정성 평가를 보겠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변별력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 어떤 과목을 이수해서 어떤 함구를 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마찬가지로 고교 교사님들은 거의 80%죠. 대학은 73.6%가 긍정적이고요. 자, 학종 방식의 복잡한 서류 종합 평가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 보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 보십시오. 고교 교사는 여전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요, 낮죠. 긍정 퍼센트가 낮죠. 지금 딱 봐도.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보는 거 사람 미친대요. 그 대학 서류 쭉 들어와가지고 입학사정관들 그 이제 1차적으로 평가하는데요, 미쳐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뭐 AI로도 하고 뭐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입니다. 어쨌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부의 질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가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입학사정관은 83%, 고교 교사는 82%. 대학의 권장 과목 이수를 반영하는 것들을 무조건 하겠다. 그냥 하겠다입니다. 이건 뭐, 야, 나머지 20% 안 한대잖아.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세특으로 증명을 해야겠느냐. 자, 요 얘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나열이 아닌 과정 중심의 기록. 이거 사실은 근데 저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제가 애들 세특 같은 것들을 가서 학생부를 뜯어와가지고 제가 쭉 보고 나면요,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알겠어요. 그 학생의 마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버리기가 아까워요. 얘가 이런 활동도 진짜 했고, 이런 활동도 진짜 했고, 이런 활동도 했는데,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칸은 좁아요. 그러면 이 칸에다가 어쨌든 우겨 넣기 위해서는 했다라는 것을 개조식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그거 제일 경계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안에서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그랬구나. 이걸로 끝내. 내가 이걸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하고 싶고, 이게 나와야지만 되는데, 그걸 이 좁은 데다가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특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아이템을 한 학기에 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도 학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해도요, 애들 입장은 알겠어요. 맨날 이게 아까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딴 데서 좋아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을 좀 버리고 이 세특을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입학사정을 한 사람은 몇천 개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했어요? 애들이 다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뭐 했는데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이 입학사정관의 머리에 남아야 돼요, 이게. 그 남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글로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은 기본 학력의 증표입니다. 따라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요. 기고전에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로 했다지만 교과 성적에다가 정성평가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수능 최저까지 넣을 확률이 높아지고 종합 전형도요. 예전엔 서류 면접으로 끝냈었던 것들이 이제는 수능 최저를 넣을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는요. 수능 100%가 거의 사라지고 학생부를 같이 보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작년에 했었던 표하고 동일한 얘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의 무기 결국 뭐다? 학생부다. 학생의 무기는 학생부다. 저는 이렇게 저의 작년에 저의 예측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5등급제 쇼크,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2% 나왔을 때 저는 이거 진짜 맞아 하면서 부산교육청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자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 서울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는 제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답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예요.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022 교육과정을 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인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죠.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의 학생들은 결국은 이거 전공법. 그냥 해야 할 걸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 그 열심히를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속이 터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열심히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꾸준하게 탐구를 해 나가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1.0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다. 하지만 신용 과목으로 일단 등급만 잘 받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정시는 수능만 보면 된다. 정시 파이터. 끝났죠. 아니에요.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학원 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라. 학교 생활. 학교에서 그냥 자고 수업 시간에 그러지 말고 공부하시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한테 이쁨 받아라. 학원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네. 학원 원장이 참 별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친구들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신 등급 관리 잘 해야죠.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심화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라.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그냥 마지막에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전장치는 수능 최저 등급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요, 이거 되게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진짜 5만 가지 자료를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진짜 나름 편집도 하고 하느라고 힘들게 만든 이 자료를 설계하시는데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목 설계를 하셔야 돼요. 내 과목 스토리. 내가 왜 이 과목을 들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스스로에게 있도록. 그리고 증명. 이 설계된 걸 가지고 내 세특 활동, 내가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증명을 하면 그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겠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수능 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자, 진로 탐색이 제일 항상 우선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이게 사실은 이게 맞냐 틀리냐 하면 진짜 이건 싸움이 됩니다. 이게 또 대학교는 또 웃겨요. 지금은 요거보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자유전공이라는 것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아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학은 자유전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는 뭐 했는지 정확하게 보겠다.
이거는 사실 좀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애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취업이나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면은 내가 취업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아직 그런 거 따질 나이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해요. 뭐냐면, 사실은 한 몇 년 전도 아니죠. 당장 올해만 해도라도 컴퓨터공학과 엄청나게 셌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간 친구가 있고요. 그 컴퓨터공학과에서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군대를 2년을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온 2년 동안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AI가 등장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선배들이 다들 다 백수가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주니어 개발자들을 뽑지를 않아 버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가 재밌어 하는 걸 찾아. 네가 좀 재밌는 걸 찾아.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뭐 흥미가 있어야지 뭐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굳이 취업이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네가 재미있는 걸 찾으면은 그걸로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네가 좋아하는 거, 돈 벌 만한 거 니들과 거기서 찾아. 그럼 그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죠. 고려대학교에 한문학과라고 있습니다. 한문학과 물론 그 한문에 대한 그 열의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 친구들 중에는 로스쿨 가기 위해서 한문학과 가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세특을 어떻게 쓸 거야? 한문학과를 가겠다라는 세특을.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학생들. 갑자기 나는 미용에 관심이 있어. 나는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어. 빵 싫어하는 여학생들 없어요. 여기 다 빵 좋아하시잖아요. 여학생들 중에 얼굴 꾸미고 이러는 거 싫어하는 학생이 어디서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지금 특성화고를 가고 싶다라는 얘기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서 흥미를 느끼는가를 좀 찾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일단 먼저 찾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안 이루어지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취업 잘 되는 뭐 없나? 컴퓨터공학과 그렇게 취업 잘 된다는데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과 10년도 아니라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기초 심화 도전하는 전략적인 과목 선택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하시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언제 하셔야 되느냐? 중학교 때 하세요. 중학교 때 하세요. 예. 고등학교 가가지고 하시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간 없습니다. 절대 없으실 거예요. 시간 없으시니까 그냥 중학교 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깊이 있는 수업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준비 꾸준히 하시고, 이거 뭐예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란 소리예요. 딴짓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성실해라. 이건 뭐냐면은요, 수능 위주 전형 출결 반영 작성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출결 반영이 무려 5점 만점에 4.3점으로 출결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성실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결석이나 지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애들이 감이 없어요. 보면은 그건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어디 학원에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절대 못하고요. 학원에서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시간 늦으면 죽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항상 저는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럽니다. 가자마자 인사해. 그리고 인사도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게 푹 수그리 인사해. 두 번째는 내가 시간 지켜. 그리고 세 번째, 뭔가 내가 잘못이 조금이라도 한 거 있으면 누가도 그랬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먼저 해.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학원 애들한테도 맨날 합니다. 예. 그것만 해도 근데 요즘 애들은 되게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해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이거 지금 계속 동어 반복인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 됩니다. 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지금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친구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요, 그냥 냅두고 싶어요. 괜찮아요.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잘하는 애들끼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것 같아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얘 너무 열심히 잘하고 했었는데 그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얘가 진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더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요, 제 아들이 둘 다 예체능 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도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돈은 뭐 이제 장난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데도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체능을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지금 중학교 1학년 통틀어가지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 연습 시간이 많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점점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자, 쉬운 길은 없다. 자, 뭐 계속 맞죠. 과목 선택, 수능과 내신, 그리고 기록, 세특이죠. 자, 전략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회피하지 말라예요. 회피하시지 마세요. 학생들한테도 꼭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과목 그거 성적 잘 안 나오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들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회피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진로에 가는데 필요한 이 중간 단계라면 무조건 들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지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의학학 계열에서 애들은 뭘 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다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찍어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서울대 이과대학은요, 그냥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필수 이수 과목들은요, 보면은 조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공계일수록 조금 명확하게 정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의학학 계열 지금 나왔죠. 자, 그러면은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도 이런 것들을 들어라 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은 전공 연계 과목표 우리 파란색 책자에 보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리, 기계, 전자, 화공 요런 쪽, 그러니까 공과 계열이죠. 공과 계열. 수학이요,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어라. 과학, 물리 빼먹을 생각하지 마라. 역학과 에너지는 지금 사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전에 물리 2라고 되어 있던 과목들이 분화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리 2를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컴퓨터 AI 정보 쪽 같은 경우는 또 여전히 수학이랑 과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내년이죠. 2026년도 중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거 강의를 이제 찍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인문사회 상경계열은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얘네들은 뭐 어떤 걸 들어라, 어떤 걸 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느낌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공계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계열처럼 특정 과목 이수시 감점을 주는 그런 기준 자체는 좀 없는 느낌인데, 평가하는 포인트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깊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2외국어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2외국어 정도는 하나 해두시면은 인문사회 계열 쪽에 갔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상경계열은 그래도 이제 수학을 해야 됩니다. 상경계열은요, 수학이에요. 그냥 요즘에는 수학이기 때문에 상경계열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학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문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요구사항이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또 제2외국어를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모든 순간이 기록이다. 제가 작년에 딱 말씀드렸던 거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어리를 쓰라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내가 학 과목마다 그날 뭐 했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적은 다이어리를 써라. 네가 나중에 그게 기록이 되고 그게 선생님한테 세특을 써달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 된다. 근데 안 썼죠.
안 쓰고 있어요. 네, 자, 저희 학원에서 있어요. 제가 몇몇 얘기를 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자, 다이어리.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했던 거에 대한 기록은요, 앞으로 필수입니다.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좀 지도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결국 수능 준비 끝까지 해라. 자,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된 거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것이 이거예요.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1학년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줄기를 키우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그냥 아무 씨앗이나 뿌리고 그 다음에 뭘 키우고 그 다음에 나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쌀을 뿌렸는데 보리가 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밀을 수확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그게 아주 이상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시라면은 한번 집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 뭐냐. 우리가 2028학년도 대학에서 핵심은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걸 평가하겠다는 거. 그리고 그 기본은요, 교육 과정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학원에 답이 있지 않아요. 학교에 답이 있습니다. 학교의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원은 그거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인 거예요.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등급의 공부에서 깊이 심화 과정 들어라. 쉬운 학교가 아닌 기회가 많은 학교를 선택해라. 제가 이걸 드린 게 요거 때문입니다. 천안 관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교육 편성표를 제가 이제 나눠드렸는데요. 그걸 쭉 미리 한번 보세요. 중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쭉 보고 나면은, 아, 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학교 알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가보면요. 요 내용, 학교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종합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제가 맨 마지막 란에다가 커멘트를 달아놨거든요. 이 학교는 뭐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들로 커멘트를 달아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28 대입은 이런 학생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울 줄 알면서도요, 내가 도전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다. 그리고 수능, 이건 무조건 해놔라. 기본기잖아요. 이제 기본 과목으로 보니까 수업 시간에 매 순간을 세특으로 만들어내자, 녹여내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MSG를 뿌리는 거는 그런 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한 걸 안 했다고 써주지는 않아요. 했는데 조금 과장하게 써주는 거는 가능하니까 뭔가를 항상 기록해가지고 남겨두는 것들이 필요하고 3년간에 내가 꾸준히 나는 너의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만큼을 준비했어 라는 것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학생부가 있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거의 1시간이 가까이가 돼버려가지고요. 제가 사실 이거 작성하면서 페이지가 한 1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잘라가지고 남긴 게 요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그 구글 폼으로 저한테 이게 질문 주셨던 거 제가 지금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말씀을 하셨는데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제 이전에 복습 영상이라고 링크 드렸던 거 그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거 가지고 지금 학교 선택 같은 경우는 제가 드렸죠. 지금 이게 어떤 학생들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학과를 가고 싶다, 어느 정도의 성적이다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딱 특정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택 맡은 거, 중학생들 집중 관리, 일단은 좀 앉아있게, 잘 좀 앉아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조금 미리라도 정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책을 미리 읽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한 독서 같은 활동들은 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할 시간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읽어두고 그걸 자료로 미리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읽었는데요. 독서 활동 이런 거 읽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라는 것들이 되는데 그거 할 때 작년에도 말했어요. 그 요약본 보고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세특이 나와요.
그 안에서 이런 것들 보다가 이거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게 세특의 심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꾸준히 관련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어가지고 그 심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시 지도. 그러니까 사실 입시 지도나 이제 컨설팅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데요. 다 1등 하면 컨설팅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세요. 내가 다 1등급을 받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지 내가 대충 한 중간 어느 정도 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성적에 집중해가지고 나오다 보면 그때 돼가지고 또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이제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못 알아먹게 말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좀 샤이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오늘 좀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좀 자랑 좀 하고 갈게요. 이 동네에서 학원을 시작한 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1월에 오픈을 했어요. 저쪽 공부방에서. 그때 첫 해에 이렇게 보냈고요. 두 번째 해에 이렇게 보냈고, 세 번째 이렇게 보냈고, 여기 미쳤죠. 여기 미쳤어요. 이 해는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학부모님으로 보시면 잘 보냈다 이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걸 혹시 뭐 여기 학원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선생님이 저 해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저희 학원에서 고3까지 끝까지 한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넣은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저는 인서울 지거구까지를 저는 항상 커트라인으로 잡고 이 안에 집어넣자가 항상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서울대 간 이 친구는요, 당연히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까지 다 붙었어요.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각각 그 학생들이 실제로 합격해서 들어간 학교들만 넣습니다. 자, 2024년도가 이랬고요. 2023년도가 이게 좀 평균을 벗어나는 거지, 실제로 대부분 그냥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이렇게 보냈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냥 대학만 자랑하고 싶었으면 이런 친구들은 좀 뺐겠죠. 그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 넣었어요. 저희 학원요, 사실은 조그만 학원이잖아요. 그냥 이 규모, 여기가 대강의실이 조그만 학원이에요. 그리고 인원수 50명에서 6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 학원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 그런 학원에서요, 저는 꾸준하게 이렇게 그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별거, 사실 중학교 부모님들이시면 별론데 좀 승이 안 차는데 좀 이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가 정말 입시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어요. 중간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입시 제도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뀐 시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도 저는 계속 이 입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대학을 잘 갈 수 있는가, 이 현재 학생의 성적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꽤 잘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정시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요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조금 임팩트가 좀 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나와가지고, 잘 나왔기 때문에, 전 요즘 아주 기쁩니다. 기뻐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학원 보내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저는 증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무슨 종교 같은, 이거 재미나이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저 독일어인데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편다라는 말을 헤겔이 법철학에서 했던 말이 서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겨서 생각을 해내는 말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황혼. 해가 떨어질 때쯤이 되어서야 날개를 펴.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있죠.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근데 다 떨어지고 올라간 다음에 분석하는 건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돈을 벌고 돈을 잃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부엉이가 날개를 펴기 전에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입시판이. 지금 이 부엉이가요, 날개를 펴는 순간쯤이 되면요, 이미 늦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늦었습니다. 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이 날개를 펼치는 그 순간까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 나가셨을 때, 예측을 하고 해 나가셨을 때, 그래야지 내가 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